전해드린 대로 어제 열린 의사단체의 항의 집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의사단체 집회에서 의대생 증원을 성폭력에 이제 비유를 하거나 환자가 사망하면 정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네, 어제 상당히 과격한 발언들이 나왔죠. 예. 서울시 의사회가 어제 오후 7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서울시 의사회 좌훈정 정책이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향해서 반말로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느냐, 내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단체가 어떤 주의나 주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렇게 반말로, 더더군다나 성폭력에 비유하는 등의 극단적인 언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직접 의사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까지 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일단 큰 틀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 우리와 협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소통 채널 구성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28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 전문가 단체, 소비자 단체들과도 협의를 이어나갔었기 때문에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 한꺼번에 올리는 건 상당히 과중한 거 아니냐라는 반박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2035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은 15,000명 정도다, 이렇게 다시 재반박을 했고요. 지금 2,000명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서울대뿐만 아니라 유수의 의대들이 80년대에는 훨씬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대를 예를 들어보면 80년대 260명의 학생들을 매년 뽑았는데 지금 135명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그 교수들의 수는 한 2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용 불가하다는 의료계, 의사 집단의 이 주장도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공백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지방에서 서울로 암 치료를 하러 왔다 갔다 한다는 등 그런 분들의 사연들이 밝혀지면서 되게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는데, 환자들이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병이 악화되거나 혹시나 심하면 사망을 하시거나 그런 피해를 봤을 때 뭔가 구제받거나 아니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형사적인 것과 민사적으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 방해나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환자가 자신을 나중에 다시 치료하게 될 의사를 형사 고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 구제책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그 2000년 의약분업 도입으로 인한 의료 파업 사태 때 그 환자가 포항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승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법원은 병원이 응급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수술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5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이 상황을 빨리 지연하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의사협회가 다음 달 3일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집단 행동 막을 묘책이 있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으로는 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너무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수사하겠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 전부 기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의료계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정원수, 그리고 이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수에 대해서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걸 제대로 헤아리지 않았다라고 또 맞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최우선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이 유죄를 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보통 재판에서 뭔가 유죄를 받으면 당연히 항소하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왜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을까요? 1심에서 2심을 가는 걸 우리가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이제 대법원을 가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이제 배모 씨는 상고를 포기를 했는데요. 그 배모 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판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형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고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보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로서는 어떤 앞으로의 공직 임용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판결을 빨리 확정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은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공범으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일단 공범으로 적시를 했고요. 공범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직선거법상 시효가 이제 6개월에 불과해서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공범이 미리 기소가 되면은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검찰에서는. 그런데 다만 이 배모 씨 같은 경우에 내가 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술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거는 내가 관여한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10만 4천원 건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